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탁자 위에 내려놓은 스마트폰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었죠. 빨리 드세요. 약효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 한 번이 아들의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차갑게 흔들리고 은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어요. 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당신이었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CCTV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병원 복도를 스치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경찰 무전이 짧게 울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손은 석 달 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혼자 계시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떨림이 명순의 가슴을 먼저 흔들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명순은 식탁에 앉아 남편의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반대편 그릇을 꺼내고 물을 따르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혼자라는 것을. 엄마, 대답 좀 하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명수는 입을 열었어요. 나는 괜찮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밤 잠결에 남편을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보, 물 좀 떠다 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어요. 엄마는 지금 제대로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석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명수는 냉장고를 힐끗 봤어요. 김치 한 통과 달걀 3개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 갔다가 돌아온 기억이 났어요.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 앞에 섰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집으려다 멈췄어요. 이걸 혼자 다 먹나?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내려갔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왔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은희도 그러래요. 명수는 며느리 이름을 듣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은희가 유산했던 날, 병원 복도에서 명수는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은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명수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생길 거야. 그런데 은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괜찮다고요? 어머님은 제 마음을 아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명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위로하려던 말이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은희는 명절에도 말을 아꼈어요. 눈인사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들으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명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다. 갈게. 전화를 끊고 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핀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남편이 심은 꽃이었습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국화 뿌리를 조심스럽게 파냈어요. 작은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여보, 나 민석이 집으로 가요. 당신 심은 꽃은 데려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어요. 민석의 시선. 민석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회사 책상 서랍 안에는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꺼내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 냄새가 났어요. 면도 크림과 묵은 책 냄새.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덮던 담요가 그대로였습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회사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겼습니다. 일 많죠? 저녁 차려놓을게요.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어요. 은희도 힘들다는 걸. 지하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생활비. 매달 통장은 비었습니다. 민석은 보너스를 받으면 빚부터 갚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모신다?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어요. 식비가 늘어납니다. 병원비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민석아, 너 언제 왔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어요. 엄마, 저 지금 전화로 통화하는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하다. 깜빡했네. 그 말이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했어요. 퇴근길에 민석은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은희는 한참 대답이 없었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어요. 알았어요. 방 정리할게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37만 원. 다음 주면 지하 학원비를 내야 했어요.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날. 아기를 잃은 날.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생길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석 달을 기다렸던 아기였습니다. 태명도 지어놨어요. 아기 옷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다음에 또 생긴다고요? 어머님은 제 마음을 몰라요. 은희는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후로 둘 사이에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은희는 지인의 부탁으로 행사 일을 도왔어요. 거기서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행사팀 실장이었어요. 친절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은희는 그와 몇 번 식사를 하고 깊은 사이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사진을 찍었어요. 한 달 전 문자가 왔습니다. 2천만 원 주세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보내요.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2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찼어요. 은희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그러다 생각났어요. 시어머니, 아버님 보험금이 있다고 했어요. 5천만 원쯤 된다고.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리면 돼.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3년 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잠시 멍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부탁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은희는 통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입술색이 빠졌어요. 은희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웃어봤어요. 억지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무너짐의 소리를 은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오는 날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명수는 작은 가방 하나와 국화 화분을 안고 내렸어요. 민석이 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희가 나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방 정리 다 했어요.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명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고생했구나. 미안하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피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작은 방 하나가 명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은 작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명수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국화잎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여기서 잘 자라야 한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 밖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 씨, 어머님이 오래 계실 거예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은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빠듯한데. 걱정 마. 내가 야근 더 하면 될 거야. 민석의 대답이었어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명순, 민석, 은희, 지아.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국이 김을 올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님. 은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명순 앞에 놓인 밥그릇은 다른 사람들보다 작았습니다. 반찬도 적었어요. 명수는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14살 소녀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명수는 설거지를 하려 했어요. 은희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명순을 밀어냈어요. 그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명순은 비틀거렸어요. 아,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은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텔레비전을 보느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 그 순간 스친 차가운 표정을. 밤이 깊었습니다. 명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낯선 집이었습니다. 낯선 공기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몸이 차가웠습니다. 지아는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연필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의 목소리,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아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슬퍼 보였다. 그리고 연필을 내려놨어요. 창밖 달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은 어두웠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나서려고 해요? 은희의 말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수는 싱크대 앞에서 멈춰 섰어요. 손에 든 설거지 수세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아들 집 공기에 익숙해지려 애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현관을 쓸었어요. 은희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슬리퍼도 벗고 다녔어요.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날마다 굳어갔어요. 아침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명수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그 생각이 하루에도 10번씩 스쳤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아끼고 방 안에만 있으려 했어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명수는 식탁을 닦다가 은희의 컵을 건드렸어요. 컵이 기울며 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보가 젖고 물이 바닥으로 흘렀어요.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명수는 황급히 행주를 가져왔어요. 미안해. 실수였어. 내가 닦을게. 손을 떨며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행주를 낚아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자꾸 이러시네요. 어제도 가습을 켜놓으셨잖아요. 그 말에 명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분명 껐는데. 제가 확인했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집이 불날 뻔했어요. 은희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명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저녁 물을 끓였던 것 같았어요. 차를 마시려고. 분명 불을 껐던 것 같은데. 아니, 정말 껐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보다. 명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젖은 테이블볼을 벗겨 빨래통에 넣었어요. 허리를 펴고 창밖을 봤습니다. 국화 화분이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잎이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탓이었어요. 미안하다. 여기는 너한테 맞지 않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순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은희는 방 안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문자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 없어. 남편 회사 주소 알아냈음. 협박범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희의 입술에서 피가 맺혔어요. 너무 세게 깨물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은희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42만 원. 어제 지하 학원비를 냈습니다. 남은 돈이 이게 전부였어요. 2천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은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빌려야 돼.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년 전 병원 복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생길 거야.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은희는 그때 시어머니를 증오했습니다. 내 아픔을 모르면서. 그 증오는 지금까지 가슴속에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 부탁할 수밖에.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어요.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습니다. 립스틱도 진하게 칠했어요.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소가 일그러졌어요. 안 돼. 이런 표정으로 가면 안 돼.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은희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에 명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희가 불렀습니다. 명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은희는 명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명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편하게 말해라. 명순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엉뚱한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명수는 잠시 멍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라. 네, 알겠어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명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은희는 방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못하겠어. 직접 말로는 안 돼. 은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통장. 시어머니 통장만 찾으면 돼. 그 생각이 스치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어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금요일까지 사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다시 깨물었어요. 이미 흐르던 피가 더 배어 나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명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은 쉬세요. 은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명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싱크대 옆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을 꺼내려고요. 그릇은 제가 꺼낼게요. 손 다치시면 어떡해요. 은희가 재빨리 다가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명순의 손목이 하얗게 눌렸습니다. 아야. 명순이 작은 신음을 냈어요. 은희는 얼른 손을 놨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위험하니까요. 말은 사과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손목을 문질렀어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도 명순의 밥그릇은 어제보다 더 작았어요. 반찬도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명수는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으며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도 토스트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짐이 되고 있는데 더 부담을 줄 순 없었습니다. 식사 후 명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까지 답 안 주면 내일 모레 남편 회사로 간다.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석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8시였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나왔어요. 괜찮았단다. 낮잠도 자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수는 하루 종일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석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억지로 밝게 만든 톤이었습니다. 피곤해요. 내일도 야근이에요. 민석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영양제 챙겨드릴게요. 은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통장을 찾아야 돼. 은희는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도 명순의 그릇은 작았습니다. 밥은 한 숟가락 정도밖에 담기지 않았어요. 지아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뺨이 더 들어간 것 같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밥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야. 소화가 안 되신대.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엄마를 빤히 봤습니다. 엄마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명순이 설거지를 하려 일어섰어요. 은희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손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솟아올랐어요. 명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모든 걸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걸, 할머니가 놀라 움찔하는 걸. 지아는 방으로 들어가 책가방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수는 방에 누워 배를 움켜쥐었어요. 너무 고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가 서재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서랍을 뒤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명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은희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명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봤어요. 서재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어요. 서랍을 열고 닫는 그림자.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무얼 찾고 있는 걸까? 혹시 내 통장을? 그 생각이 스치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아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복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빈손이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아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썼어요. 엄마가 뭔가를 찾고 있다. 할머니 밥그릇이 더 작아졌다. 그리고 연필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지아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눈빛이었어요. 은희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찾지 못했어요. 내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 내일 자정까지. 은희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집 안 곳곳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도와주는 거야. 잠깐만. 은희는 작은 약통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약국에서 산 수면제였어요. 불면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사는 의심 없이 내줬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냉장고 불빛이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찾아낸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통장이었습니다. 민석 책상 맨 밑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5,286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은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만으로는 돈을 뺄 수 없었어요.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비밀번호도 필요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꼭 갚을게요. 거울 앞에서 100번도 넘게 연습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생길 거야.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때 친구가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 받았던 거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요즘 치매 기운 있으셔. 약 먹으면 멍해지시더라. 그 문자를 읽었을 때는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신이 흐려지면, 만약 판단력이 떨어지면, 만약 내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시면, 은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손은 이미 약통을 열고 있었어요. 하얀 알약이 손바닥 위로 굴러나왔습니다. 작고 둥근 모양이었어요. 그냥 조금만. 밤에 잘 주무시라고. 나쁜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은희는 알약 한 알을 꺼냈습니다. 숟가락으로 곱게 갈았어요. 하얀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걸 작은 종이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수는 6시에 일어났어요. 어젯밤 배가 고파 잠을 설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더 움푹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은희가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명순을 보자 얼른 웃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실래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명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게 대했는데, 응, 고맙구나. 명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은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어요.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섞었습니다. 손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칼슘 보충하셔야 해요. 은희가 컵을 내밀었습니다. 명수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을 채웠어요. 고맙다. 명수는 컵을 비웠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으며 컵을 받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30분쯤 지났습니다. 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시야는 계속 흐려졌습니다. 몸이 나른해졌어요. 어머님, 피곤하세요? 좀 주무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응.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은희는 명순의 방문이 닫히는 걸 봤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일이 실감났어요.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푹 주무시는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주무세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용히 나가야겠네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은희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봤습니다. 명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은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세 번째 서랍 안쪽에서 작은 도장 케이스가 나왔어요. 은희의 손이 그걸 집었습니다. 열어보니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명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찾았다. 속삭이며 도장을 꺼냈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어요. 명순이 뒤척였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은희는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아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3시였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은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다시 불렀어요. 은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지아. 왔구나. 할머니는요? 주무세요. 피곤하신가 봐. 은희의 대답이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 방을 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자주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시선을 피했어요. 나이 드시면 그래. 빨리 숙제해. 짧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아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내다봤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나와 할머니 방 앞으로 갔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깊고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깊게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작게 불렀어요. 명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명순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었어요. 응? 누구냐? 저예요, 지아요. 아, 지아. 지금 몇 시인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지아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정신이 없으신 적이 없었어요. 지아는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오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썼습니다.
할머니가 깊이 주무신다. 깨우기 어렵다. 눈동자가 이상하다. 그리고 연필을 내려놨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수는 6시가 되어서야 잠에서 깼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저녁 드세요. 은희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명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명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명순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계속 멍했어요. 식사 후 명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칠만 이렇게 하면 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어요. 지아는 방 안에서 녹음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을 녹음했어요. 할머니가 숟가락 떨어뜨리는 소리,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하는 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파일 이름을 바꿨어요. 이상한 날일,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은 어두웠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 넘어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어요.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내일 낮 12시. 마지막이야. 협박범의 문자였습니다. 은희는 스마트폰을 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신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의 말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명수는 리모컨을 든 채 멈춰 섰어요. 방금 냉장고에서 그걸 꺼냈습니다. 왜 거기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매일 아침 우유를 마셨어요. 은희가 정성스럽게 따라주는 우유였습니다. 하지만 마실 때마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밤이 되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우유를 다 마시고 1시간쯤 지났습니다. 명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려 했어요. 리모컨이 없었습니다. 찾다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 옆에 리모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중얼거리며 꺼냈어요. 그 순간 은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리모컨이 냉장고에.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넣으신 거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다 봤어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넣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요즘 자꾸 이러시네요. 그저께는 신발을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은희의 말이었습니다.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랬다고? 그럴 리가.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민석 씨한테 물어보세요. 은희가 날카롭게 잘라 말했어요. 명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신발을 냉장고에 넣었다는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꺼낸 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나 보다.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님,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 검사라도. 그 말에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나, 치매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은희는 명순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방 안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기가 한 일이 떠올랐어요. 명순이 잠든 후 거실로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침에 명순이 찾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일 뿐이었어요. 은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내일 정오. 그게 마지막이야. 안 주면 내 남편 회사로 간다. 협박범의 문자였습니다. 은희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일까지 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은희는 가방에서 시어머니 통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도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내일 부탁해야 돼.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3시 반이었어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지아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아야, 할머니가 이상해진 것 같아. 명순이 말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발도 넣었대. 명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요. 하지만 내 엄마가 봤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명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김치, 반찬, 우유, 달걀. 신발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아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을 봤어요. 할머니 신발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도 없었어요. 지아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를 꺼내 빠르게 적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한다. 신발은 냉장고에 없었다. 제자리에 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리모컨은 어떻게 된 걸까? 누가 일부러 넣은 걸까? 할머니가 넣으실 리 없어요. 지아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타자를 쳤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기억과 판단력을 조작하는 심리적 학대, 자신감을 빼앗고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는 행위,
피해자는 자신이 미쳤다고 믿게 됨. 지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거야.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노트에 큼직한 글씨로 또 한 줄을 적었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려고 한다. 그 문장을 쓰는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7시 반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했어요. 은희가 나와 코트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민석이 물었어요. 거실에 계세요. 근데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은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뭔데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본인은 전혀 기억 못하시고 은희의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나 봐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은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말에 꼭 모시고 가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명수는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도 명순의 밥그릇은 작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반찬도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명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계속 멍했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숟가락질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병원 가보실래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는 멈칫했어요. 왜? 그냥 건강검진이요. 오래 안 하셨잖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알고 있었어요. 치매 검사를 하려는 거라는 걸. 알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명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은희가 재빨리 일어나 새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요즘 왜 이러세요?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명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명수는 설거지를 하려 했어요. 은희가 벌떡 일어나 막아섰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그릇 깨뜨리시면 어떡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명순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명순의 팔을 확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만 계시라니까요. 손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명순의 가느다란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아야.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민석은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모든 걸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팔을 잡는 것, 할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 지아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릇 깨뜨리시면 어떡해요 하는 엄마 목소리. 가만 계시라니까요 하는 날카로운 말투. 할머니가 아야 하는 작은 신음. 지아는 파일 이름을 바꿨습니다. 팔 잡는 날 -4일차.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백업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치매가 온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팔을 만져봤습니다. 은희가 잡았던 자리였어요. 아직도 아팠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누르니까 따끔거렸습니다. 은희는 부엌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탈 우유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랍을 살며시 열어 약 가루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가루가 우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면 내일 부탁할 수 있을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약가루 몇 알갱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봤어요. 협박범의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회사 주소 다 알아냈어. 주차장 위치도 안다. 마지막 기회야. 은희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내일 꼭 해야 돼. 꼭.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은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려고 한다. 그 문장이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거짓말, 약, 작은 밥그릇, 팔을 세게 잡는 행동. 모든 게 의도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은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고. 할머니를 꼭 지켜야 한다고. 혼자서라도 해내야 한다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밤이 흐르고 있었어요. 명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게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 창밖에 달이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각자의 방문을 하얗게 비쳤어요. 하지만 문 안쪽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각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저희 집안 다 망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명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겨우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두 개로 보였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민석은 벌써 출근했어요. 지아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집에는 둘뿐이었어요. 명수는 오늘 아침 우유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쓴맛이 났어요. 하지만 다 마셨습니다. 은희가 건강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1시간 후부터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걷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였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은희가 명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려고 했어요. 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 왜 그러니? 말이 느려졌습니다. 입술이 제대로 붙지 않았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출금 신청서였어요. 며칠 전 미리 작성해둔 것이었습니다. 금액란에는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돈 좀 빌려주셔야 해요. 은희가 서류를 명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명순은 서류를 보려 했어요. 글씨가 춤을 췄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데?
민석 씨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오늘까지 돈을 내야 해요. 안 그러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명수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멍했어요. 민석이가 잘린다고? 네. 그래서 어머님 돈 좀 빌려야 해요. 꼭 갚을게요. 제발요. 은희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죄책감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2천이요. 2천만 원만요. 은희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명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를 도와야지. 네.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은희가 서류를 명순 무릎에 올렸습니다. 도장을 명순 손에 쥐어줬어요.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날짜 같은 거요. 은희가 재촉했습니다. 명수는 머리를 쥐어짰어요. 비밀번호. 남편 생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5월 17. 517이요? 은희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도장 찍어주세요. 여기요. 은희가 명순의 손을 잡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꼭 붉은 도장 자국이 서류에 찍혔어요. 은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꼭 갚을게요. 은희는 서류를 재빨리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명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좀 쉬어야겠다. 네, 푹 쉬세요. 제가 은행 다녀올게요. 은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명순이 소파에서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아가 서 있었어요.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지아야, 넌 왜 집에 있니? 학교는? 오늘 조퇴했어요. 배 아파서.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아는 일부러 조퇴했습니다.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어서 들어가서 쉬어. 은희가 지아를 지나쳐 나가려 했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은행. 급한 일 있어서. 할머니는요? 주무세요. 깨우지 마. 은희가 짧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아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할머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명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지아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명순이 신음하며 눈을 살짝 떴어요.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응, 지아야.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은희가 도장 찍었어. 말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지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장? 무슨 도장을 찍은 걸까? 지아는 소파 위를 살폈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출금 신청서 복사본이었어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2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은희는 창구로 갔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출금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요구했어요. 은희가 꺼내줬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517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처리 중입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출금 맞으시죠? 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희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본인 통장이 아니신데요. 대리 출금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시어머님 통장이에요. 말씀하셔서 대신 찾으러 왔어요. 그래도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부탁드려요. 은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직원이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상담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웠어요. 은희는 기다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5분. 정오까지 15분 남았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위임장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은희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은희는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파에 쓰러져 있던 모습, 풀린 눈동자. 나중에 갚으면 돼. 나중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어요. 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였어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팀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늦었네. 거의 포기하는 줄 알았어.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희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어요. 2천. 확인하세요. 남자가 봉투를 열어 돈을 세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은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됐어. 정확하네. 남자가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은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열한 웃음이었어요. 사진? 아, 그거.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은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 남자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사진들이 삭제됐어요. 됐지? 네. 감사합니다. 은희는 안도하며 돌아서려 했어요. 잠깐. 남자가 불렀습니다. 은희가 멈춰 섰어요. 뭐예요? 사실 사진이 더 있거든. 클라우드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한 1,000만 원만 더 주면 그것도 지울게. 무슨 소리예요? 약속했잖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약속? 그게 뭔데? 일주일 후에 연락할게. 남자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지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이상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깨워도 안 일어나세요. 숨소리도 이상하고. 은희는 황급히 명순에게 갔습니다.
명순이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랬어요. 어머님, 흔들었습니다. 명순이 신음했어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은희가 다시 흔들었습니다. 지아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뭐 한 거예요? 그 말에 은희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아침에 우유에 뭔가 넣었죠? 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지아를 봤어요. 지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지아야, 그게 아니라 엄마, 할머니 도장도 훔쳤죠? 은행 갔죠? 지아가 끊어 말했습니다. 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 어떻게, 다 알아요. 전부 다. 지아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파일, 기록 문서. 은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지아야,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할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마트폰 너머로 119 상담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롯데아파트 12동 1203호요. 지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할머니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맥박이 느렸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눈도 안 떠요. 알겠습니다. 구급차 보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봤어요. 얼굴이 밀랍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은희는 소파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지아가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아침에 할머니한테 뭘 먹였어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말해요. 지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지아가 아니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냥 우유만. 거짓말. 약 넣었죠? 아니야. 나는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거짓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지아가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지아가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명순에게 달려갔어요.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약해요. 의식 레벨 GCS 8, 동공 반응 느림.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계를 감았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구급대원이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는 말을 더듬었어요. 아침부터. 아니, 점심쯤. 평소 복용하시는 약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있어요. 엄마가 먹였어요. 구급대원이 지아를 봤어요.
무슨 약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우유에 뭔가 섞었어요. 지아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약병 있으면 가져오세요. 빨리요. 지아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서랍을 열었어요. 약통이 있었습니다. 수면제 조피클론 7.5mg. 라벨에 적혀 있었어요. 이거요. 지아가 구급대원에게 건넸습니다. 구급대원이 라벨을 확인했어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면제를 매일 드셨다고요? 네, 우유에 섞어서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은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병원 가야겠어요. 들것 준비. 구급대원들이 명순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담요를 덮었어요. 산소통을 연결했습니다. 보호자는 같이 타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은희가 일어섰어요. 지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명수는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어요. 심장 박동을 재는 소리였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환자 60대 여성, 의식 저하, 수면제 과다 복용 의심. 5분 후 응급실 도착 예정. 무전기 너머로 병원 응답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사이렌이 요란했어요.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병원 가요. 곧 나아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은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들통났어.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것이 재빨리 내려졌습니다. BP 75에 45, 의식 레벨 7로 저하.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의사가 명순을 확인했어요. 응급실 2번 베드로. 혈액검사, 독성 스크리닝 즉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순이 응급실 안으로 실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와 지아는 복도에 남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신상 정보 좀 알려주세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희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가 받아서 썼어요. 환자분이 평소 복용하시던 약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수면제요. 조피클론. 지아가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받아 확인했어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의사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엄마가 약국에서 샀어요. 지아가 은희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은희를 봤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께 누가 드렸어요? 제가요. 은희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매일. 아침마다. 용량은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재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대로 넣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고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다리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은희와 지아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아야?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요. 뭐?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할머니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약 먹인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한 거잖아요. 도장 훔친 거잖아요.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은희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석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에서 검사 중이에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은희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대신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약을 먹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면제요. 우유에 몰래 섞어서요. 지아가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받아서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네, 저요.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의사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따라 들어갔어요. 은희와 지아도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어요.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이 숨을 참았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조피클론이요. 정상 용량의 4배가 넘는 양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4배요? 네. 계속 복용하셨다면 축적 효과로 더 위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체중도 급격히 줄었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석은 숨이 막혔어요. 은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팔에 멍 자국이 있습니다. 손목에도요. 누군가 세게 잡은 흔적입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은희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요? 은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답해요.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일단 환자분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의심 사례로 보입니다. 그 말에 은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제발. 민석은 은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아는 아빠 옆에 섰어요. 작은 손으로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지아를 봤어요. 지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 증거 다 모아뒀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딸을 안았어요. 지아가 아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의사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계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나갔어요. 저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밤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파일들 전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아가 노트북을 경찰관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오후 5시 민석과 지아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은희는 복도 밖에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언제 녹음한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아가 대답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나 되죠? 23개요.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지아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명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1일차 마이너스 작은 밥그릇, 2일차 마이너스 가스불 거짓말, 4일차 마이너스 팔 잡는 날. 경찰관이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만 계시라니까요. 손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명순의 작은 신음이 들렸어요. 아야.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릇 깨뜨리시면 어떡해요? 요즘 왜 이러세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셨잖아요. 어머님, 정신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파일마다 은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스라이팅 정황이 명확하네요. 사진도 있어요. 지아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작은 밥그릇을 찍은 사진, 다른 식구들 그릇과 비교한 사진, 냉장고 안을 찍은 사진 마이너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팔의 남멍 사진, 날짜와 시간이 메타데이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도 직접 찍은 겁니까? 네. 스마트폰으로요. 경찰관이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멍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가락 모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노트예요. 지아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4월 15일 마이너스 엄마가 할머니 밥그릇 줄임. 할머니 표정 어두움. 4월 17일 마이너스 엄마가 할머니 손목 3개 잡음. 할머니 아파하심. 4월 20일 마이너스 할머니가 리모콘 냉장고에서 꺼냄. 엄마가 할머니 탓함. 하지만 신발은 냉장고에 없었음.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학생, 이거 대단한 증거입니다.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석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증언 하나 더 받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펼쳤어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3달 전에 이사 오셨어요. 그 전에는 관계가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유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죠.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음에 또 생길 거야 라고 하셨대요. 위로였겠지만 아내는 상처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받아 적었어요. 그럼 동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민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질문을 했어요. 경제적 문제는 없었습니까?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빚이 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의 생활비에 빠듯했어요. 피해자분 재산은요? 어머니는 남편 보험금이 좀 있으셨어요. 5천만 원 정도. 그 말에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장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셨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경찰관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 경찰관이 나갔어요. 잠시 후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경찰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은희는 비틀거리며 앉았어요.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어요. 정은희 씨, 진술하시겠어요?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은행에 다녀오셨죠?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오늘 정오에 2천만 원 인출하셨더군요. 한명순 씨 통장에서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천만 원? 어머니 통장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찰관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앉으세요. 차근차근 들어봅시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정은희 씨, 왜 인출했습니까? 저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남자요. 사진을 찍었대요. 그걸로 돈을 요구했어요. 무슨 사진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식 자리였어요. 어깨만 좀 닿았는데 이상하게 찍힌 거예요. 은희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까? 네. 남편한테 사진 보내겠다고 했어요. 남편 회사로도 보내겠다고. 민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요?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희가 울었습니다. 협박받았다고 해서 학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약은 언제부터 먹인 겁니까? 2주 전쯤부터요. 매일요? 네. 얼마나요? 처음엔 반알, 나중엔 한 알. 오늘은 말이 끊어졌습니다. 오늘은 2알, 아니 3알.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경찰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정확히 재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했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환자 탓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밥을 줄였죠? 네. 팔을 잡아서 멍들게 했죠?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가 10번도 넘게 반복됐습니까? 경찰관이 지하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록이 빼곡했어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정은희 씨 노인복지법 위반과 폭행,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습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접촉 금지입니다. 곧 정식 조사 나오라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은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집에는 오지 마세요. 은희가 멈칫했습니다. 여보, 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같은 집에 있을 생각이요? 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상담실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집에 있었는데
매일 밥을 같이 먹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회사 일에만 매달렸어요. 집에서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고 계셨던 거죠. 눈물이 흘렀어요. 지아가 아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봤어야 했어. 너처럼. 민석이 지아를 봤어요. 지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아야, 넌 참 용감했어. 할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그냥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지아가 울먹였습니다. 민석이 딸을 안았어요.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석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환자분 상태 안정되면 정식 진술 받으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갔습니다. 상담실에 민석과 지아만 남았어요. 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아야, 우리 어머니 보러 가자. 네. 둘은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졌어요.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명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어요. 민석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 명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민석을 봤어요. 민석아,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미안해. 내 집에 집만 됐구나. 명순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몰랐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손등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지아도 다가왔어요.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제가 다 기록했어요. 명순이 지아를 봤습니다.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맙구나. 우리 지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어요. 기계음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진실이 빛을 본 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지아가 창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명수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여전히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가자. 명순이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얼른 다가가 팔을 잡아들였어요. 둘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수면제 성분을 빼내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영양 치료를 받고 재활 운동을 했어요. 체중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생겼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았어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유를 보면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권했습니다. 명수는 한 달에 2번씩 상담사를 만났어요.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쌓으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상담사의 말이었어요. 명수는 그 말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10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어요. 모범 학생상? 우리 지아 대단하네. 명순이 상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아는 수줍게 웃었어요. 선생님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 넌 정말 용감했어. 명순이 지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그때 무서우셨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싶었어. 이제는 괜찮으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너희가 옆에 있어서. 명순이 웃었습니다. 웃음에 힘이 있었어요. 민석은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3시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야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승진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야근이 많은 자리였거든요. 상사가 놀랐어요. 민석 씨,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했어요. 명순과 지아가 아직 산책 중인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3달 전 가구 배치를 바꿨습니다. 명순 방을 제일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옮겼어요. 큰 창문이 있는 안방이었습니다. 자신은 작은 방으로 갔어요. 부엌도 바꿨습니다. 밝은 조명을 달았어요. 새 그릇을 샀습니다. 모두 같은 크기였어요. 냉장고에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자. 민석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은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서랍 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조금씩 회복하고 계세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순과 지아가 들어왔어요. 아빠, 벌써 왔어요? 지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일찍 끝났어. 어머니, 산책 어떠셨어요? 좋았어. 날씨가 참 좋더구나. 명순이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부엌으로 갔어요. 민석이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습니다. 지아는 쌀을 씻었어요. 명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파는 조금만 썰어. 너무 크면 맛이 세. 네, 어머니.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났어요. 지아가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민석이 허둥대며 닦았어요. 명순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서툴러. 배우는 중이에요, 어머니.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두부조림. 밥그릇은 모두 같은 크기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숟가락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동안 묻지 않던 질문이었어요.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게 뭐예요? 감옥엔 안 가지만 2년 동안 조심해야 해. 다시 잘못하면 그때 감옥 가는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관찰도 받고 있어. 상담 치료도 의무야.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받은 돈은 전부 돌려줘야 해. 명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은 됐어. 아니에요, 어머니. 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도 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은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학대가 정당화되진 않지만 그 사람도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명순이 아들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혼 서류도 다 끝났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가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도요. 가끔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하면 지아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명순이 지아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내 엄마를 보고 싶으면 봐도 돼. 나는 괜찮아. 정말요? 응. 엄마는 엄마니까. 명순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민석이 거품을 내고 지아가 헹궜어요. 명수는 행주로 닦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우리 이제 제법 팀워크 좋은데?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엔 엉망이었는데 지아가 맞장구 쳤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대신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명수는 뜨개질을 계속했습니다. 목도리를 뜨고 있었어요. 노란색 털실이었습니다. 누구 거예요, 할머니? 너 줄 거야. 겨울에 목 따뜻하게 해야지. 와, 고마워요. 지아가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9시가 되었습니다. 지아야, 씻고 자야지. 민석이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거라. 지아는 할머니에게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도 일어났어요. 어머니도 주무세요. 내일 병원 가시잖아요. 그래, 알았어.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부축했어요. 방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석아, 네, 어머니. 고맙다. 왜요?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명순도 웃었어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명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이 집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별도 반짝였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든 시간 지났어요. 민석이가 잘 챙겨줘요. 지아도 참 착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봤어요. 은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아 생일 선물 보냈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봐줘. 짧은 문장이었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썼습니다. 알겠어. 물어볼게. 보내기를 눌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어딘가에서 은희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움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어요. 지하 학부모 상담도 있었습니다.
저녁엔 삼촌네가 놀러 온다고 했어요.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하루, 함께하는 하루. 이 집에는 이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웃음소리가 자주 났어요.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서로를 챙기는 말들이 오갔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명순이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민석이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어요. 지아가 엄마 생각에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 기대고 서로 돌봤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국화가 새 잎을 틀었어요. 남편이 심은 그 꽃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꽃이 다시 살아났어요. 작지만 노란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아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도 함께 봄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